네, 시그널 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선거 끝나고 이제 그래도 좀 한숨 돌리셨나요? 이제 다시 더 치열한 육아의 현장으로 육아의 돌아왔습니다. 현장으로 네. 복귀하셨군요. 개표 시간을 조금 돌려서 개표 방송 당시, 개표 당시로 봤을 때 막판까지 정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접전이 이어졌어요. 보시면서 역전할 것 같다 예상하신 포인트가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는 좀 놀라긴 했죠. 네. 약간 망연자실한 게 있었지만 그렇죠. 표정에서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선거 기간 내내 저는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의 자질 문제는 뭐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서울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을 아마 서울시장으로 뽑으시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내내 저는 진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이 김재섭이니까 뭐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네. 나름의 그 자기 암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선거는 이긴다고 봤고, 다만 요새는 하도 이제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구조사가 얼마큼 정확할지 여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따져봤는데 네. 그 출구조사 결과가 뭐 사전투표 보정률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쵸. 해보니까 조금 사전투표를 과도하게 잡았더라고요. 뭐랄까 좀 가중치를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몇 퍼센트 이하만,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의 오류만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의 오류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네. 이기겠다 했는데 그걸 확인한 거는 자정 이전이었습니다. 자정 이전에. 예, 자정 이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정부터는 조금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저는 그래도 한 3시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7시까지 잠을 못 그렇죠. 자가지고 7시까지. 그날 힘들었습니다. 민심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만하지 마라. 서울 시민들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가장 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서도 꾸준하게 그래왔지만 그냥 명픽이라고 해서 툭 내보낸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그거 뽑아주지 않는다. 당신들 착각하지 마라. 네. 라는 메시지를 하나 던지셨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와의 가장 많은 거리두기를 했던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랑 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실랑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후보 등록을 안 하는 등 그쵸.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단 한 번도 같은 투샷을 보여주지 않았던 선거 기간 내내. 그 정도로 지금 당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를 강조했던 사람이 오세훈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오세훈과 같은 개혁적인 그리고 중도 실용적인 노선을 걷는 보수 정치인으로 보수를 재건하고 개편해라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던졌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말 여러 가지로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범여권 인사들이. 뭐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 아니 뭐 2030 여성이 결정적이었다.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실제로 2030에 대한 격한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몽동이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뭐 범여권 교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민주당의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진 쪽이 말이 많은 거죠. 이제 뭐 5만 가지 분석을 하면서 진단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진단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단을 넘어서서 니 탓 내 탓 공방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그 계파 전쟁 뭐 내지는 뭐 세력 갈등이 어떤 백서라는 명분으로 내지는 진단이라는 명분으로 니 탓 내 탓 공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 탓이다. 아니다, 이거는 정청래 탓이다. 아니다, 이건 정원호 탓이다.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뭐 20대 애들을 뭐 탱크를 어쩌고 하는 진짜 기가 막힌 발언을 하고 앉아 있질 않나. 뭐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고 하질 않나. 그런 말 그대로 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에서 뱉어서도 안 되는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거를 천천히 진단을 해야지 그거를 유권자 탓을 하고 앉아 있으면 평생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민주당은 20대 30대가 절대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들의 잘못을 진단해야지. 니네들이 이상한 거야. 니네들은
훈화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교정되어야 돼라는 태도로 지금 고압적으로 유권자들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시호도 이재명 정부를 기점으로 이제 거의 막을 내리겠다. 뭐 이른바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세운 그들의 기치도 이제는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다. 오히려 수구 기득권이 돼버렸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과도 결과인데 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예.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 잠실 개표소는 아직도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당일날 네, 제일 먼저 갔었어요. 가셨죠. 투표소를. 네, 와, 근데 갔는데 그 진짜 현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네. 왜냐면 아니 이거는 뭐 군사정부 때도 없었던 음,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본 적 없는 상황이죠. 보통 선거를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에 지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네,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이번에 그 제가 대응을 보면 선관위 정말 문제 많다. 여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에 갔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감정이 계속 고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인력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그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일단 달려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은 뭐 중앙선관위나 서울선관위가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냥 프로토콜대로 그냥 절차대로 이 투표함을 반출해서 이송하려고 했던 거고 반면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그쵸. 아니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여기서 진상규명하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충돌하는. 한치도 양쪽이 그 말하자면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경찰을 동원해서 이 투표함을 반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무조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쵸. 무조건 시민 다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유혈 사태 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도저히 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서울선관위로 가가지고 서울선관위원장을 만나서 아니 이거 그 개표 중지를 하든 뭐 하든 이거 시민들 다치게 당신 냅둘 거냐 이거 당신 다 책임질 거냐 네. 한참 실랭이를 하고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당 지도부가 가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 끝에 서울선관위나 중앙선관위는 그냥 뒷짐지고 남일 보듯이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특검 주장을 했었던 이유도 야, 이 선관위를 비롯한 이 정부 인사들이 이대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안 된다. 이거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 저는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는 하던데 특검까지 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가야 되고요. 국정조사라는 게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그거 다 여당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여당 주도로 뭐 증인 신청부터 시작해서 구성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가 다 여당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의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없습니까? 행안부는 뭐 하는 겁니까? 행안부는 당연히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 정부 부처잖아요. 책임 없습니까? 근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해가지고 면죄부 하려고 한다? 저는 그건 납득할 수 없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또 뭐 독립기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뒤로 숨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독립을 가장 잘 보장해야 되는 법원에 대해서 얼마나 잡돌이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드자비를 하셨습니까? 심지어 법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상의 사심제를 만들고 법원 조직 다 막 바꾸고 아니 그러면 독립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도 건들지 말으셨어야죠. 게다가 뭐 우리도 지금 언론사에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 노골적인 탄압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특정 언론사 딱 집어가지고 특정 기사 딱 집어가지고 아니 언론은 민주주의 제사의 기둥인데 그런 식으로 사실상 노골적인 탄압을 해놓고서는 선관위만 독립적이니까 안 한다? 저는 그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조로 충분치 않고 특검해야 된다. 예. 실제로 지금 잠실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재선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말에 뭐 전국적으로 재선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바로 뭐 SNS 글을 올리긴 했어요. 그럼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 사퇴 종용하는 거냐라는 약간 또 다른 맥락이죠.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진 쪽에서 해야 되고 네.
뭐 실익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모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재선거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재선거의 이야기의 네.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응축시켜서 재선거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선거보다도 그건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송파구 의회 내지는 송파구에 있는 시의원, 네. 비례대표 이런 것들은 전 재검토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분리해서 오세훈 시장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반면에 재선거에 실익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송파구나 일대의 기초의회나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재선거 언급하는 거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선거를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선거를 요청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 법률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이지 참패한 선거입니다. 부산시장을 저희가 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근데 그거를 이번 지도부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과학단체장의 패배를 생각하면 지도부가 당연히 거취 결정해야죠. 거취 결정해야 된다. 당연히요. 근데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예정인데. 아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지도부의 행방도 많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는 뭐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보궐선거 이제 성적표를 들고 어느 정도 지도부가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지 않나요? 그거를 선방했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면 대구 뭐 저희 초강세 지역이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엄청난 강세 지역입니다. 거기가 원래 김상욱 의원이 이제 당적을 바꾸면서 민주당이어서 그렇지 거기는 울산에서도 보수가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거기 그렇고요. 그리고 유이동 의원 평택. 여기도 역시 장동혁 지도부 거취 결정을 하라고 했을 만큼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 거리두기를 했던 데입니다. 근데 뭐 무슨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궁색하죠. 그럼 이게 당내 현안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현안이 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복당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상의 제명을 당하고 퇴출을 당하게 된 셈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원총회의 중론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무리 뭐 게시판 논란 등등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등이 있었지만 어떻게 이걸로 제명을 하냐? 이걸 어떻게 이걸 쫓아내냐? 이거는 정치도에상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윤리위는 그걸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본인이 탈당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제명을 당한 거기 때문에 뭐 복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이런 갈등 국면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내대표 선출 이후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차기 지도부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차기 지도부. 절차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 이제 뭐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의원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모실게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함께 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가 강북 전성시대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또 자랐던 데가 저희가 있는 도봉구 바로 옆에 강북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강북에 대한 집중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도봉을 비롯한 이런 강북 일대의 강남과의 큰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같이 손을 잡고 힘을 같이 쏟을 생각입니다. 검증 공세에 앞장서셨다 보니까 뭐 1등 공신이랑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 뭔가 협업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까 선관위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왔지만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 가능하게 하는 법, 뭐 그리고 이제 선거 임박했을 때 휴직을 좀 제한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발의하겠다라고 글들을 올리신 걸 봤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감사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고요. 지금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부실 선거 논란은 사실 선관위의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광역단체 시도 기준의 선관위? 시도선관위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선관위가 있는데 우리가 기초단체 수준의 선관위에는 상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번 그때그때 공무원들을 이른바 동원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차출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숙달된 인력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프로토콜을 학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소쿠리로 담아서 오고 이렇거든요. 사전투표는 특히 더 그랬고요. 네. 이번 본투표는 그냥 선관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해태했고 너무나 무능했고 너무나 한심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외부 감사와 더불어서 선관위의 어떤 그 기초 상식 인력, 그러니까 기초단체 수준의 상시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놓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제도적인 고민들은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고민까지 해야 네. 된다. 선관위 얘기까지 여쭤봤습니다. 전당대회는 나중에 시점이 오면 다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